낯선 곳에서 나를 다시 읽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옥좌에 앉아도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엉덩이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서늘하면서도 명징한 한 문장은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악수이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평생을 일터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혹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남모르게 분투해 온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거운 직함과 이름표가 사라진 자리, 낯선 거실의 소파에 홀로 앉아 있거나 낡은 구두를 정리하다 멈춰 선 순간 당신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앉아 있는 의자의 높이가 곧 나 자신의 높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이라는 마침표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한 공허함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나를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은퇴는 사회적 수명이 다한 폐기 처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씌운 잉크 자국 같은 명예를 싣고 나라는 존재의 과정을 오롯이 그리기 시작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출발선이지요. 이제 익숙한 우물을 과감히 떠나 몽테뉴가 자신의 성 안탑에 은둔하며 시작했던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실험 속으로 당신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몽테뉴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 특별했습니다. 증조부 라몽은 생선과 포도주를 파는 무역상이었으나 부유한 상속녀와 혼인해 몽테뉴 성을 사들였고 아버지는 귀족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몽테뉴를 2년 동안 가난한 벌목꾼의 집에 맡겨 키웠습니다. 낮은 곳의 삶을 먼저 배우라는 뜻이었겠지요. 성으로 돌아온 뒤에도 교육은 엄격하여 성 안에서는 오직 라틴어만 쓰게 했고 덕분에 6살이 될 때까지 프랑스어 한마디 모른 채 고대의 언어로 세상을 깊이 읽으며 자라났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성장 배경은 그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관찰자로 만들었지요. 그는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돌연 세상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법관이라는 안정적인 지위를 던져버리고 그가 향한 곳은 성의 탑 서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문학 장르인 에세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수필이라 번역하는 에세는 본래 맛보다 혹은 시도하다라는 매우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몽테뉴에게 글을 쓴다는 행위는 정답을 내놓는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변덕스럽게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관찰하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의 다양한 맛을 정성껏 음미하는 시도 그 자체였지요. 그는 본질보다 겉모습을 부풀리는 말의 성찬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완성된 결론을 내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맛을 지닌 사람인지 끊임없이 맛보기를 이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서재 벽면에 새겨진 격언들 사이에서 그는 매일 자신을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지식을 더 쌓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이미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철학의 진정한 과제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여정은 반드시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환경에 나를 던져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7의 몽테뉴는 결석이라는 고통스러운 병마를 이끌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몸속에 돌이 살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시계의 움직임에 감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호랑이를 관찰하며 눈길에서 썰매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여행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읽는 가장 훌륭한 학교였던 셈입니다. 낯선 고장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는 내면에 굳어있던 취향과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익숙한 서랍 속에서 무뎌진 연필을 꺼내듯 낯선 풍경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필체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몽테뉴 철학의 정수는 그의 메달에 새겨진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이 질문은 확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자유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할 나이가 되면
무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믿거나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라는 강박에 빠집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어설픈 중간 계층의 위험한 오만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무지의 단계는 벗어났으나 지혜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이 많지요. 차라리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순박한 무지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평온에 도달한 깊은 지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른다고 인정할 때 관용을 배우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평정을 찾습니다. 내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깊은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정심을 얻습니다. 몽테뉴는 내면의 통제력을 가늠하는 가장 기발한 척도로 수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압도적인 공포와 위기 앞에서도 과연 코를 골며 잠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알렉산더 대왕은 전투 전날 아침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고 오토 황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밤 단검을 머리맡에 두고 코를 골며 잤습니다. 특히 포키오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깊은 단잠을 잤지요. 그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태연하게 코를 골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불안해한다고 해서 세상에 칼날이 무뎌지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철저하고 영리한 이성적 결단입니다. 내면의 중심을 결코 운명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당당한 결단인 것이지요. 은퇴 후 우리를 엄습하는 불안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을 오롯이 살아내고 평온하게 코를 골며 잠들 수 있는 용기야말로 생애 후반전을 지탱하는 단단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도구와 외부의 힘에 과하게 의존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몽테뉴는 주인을 무는 군말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도구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지요. 이는 현대의 인공지능이나 자산에 대한 맹신과도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판단을 외부에 모두 넘겨버렸을 때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전투의 순간에 말에서 내려 두 발로 땅을 딛고 싸우라고 명령했던 지휘관들의 지혜를 칭송했지요. 은퇴 후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비나 타인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두 발로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운명에 맞서는 의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그 자체가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혹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삶을 자꾸만 뒤로 유예하곤 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일 뿐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이지요. 어떻게 죽을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이 우리에게 상세하고 완벽하게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오늘을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명예에 집착하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기보다는 내 곁에 있는 화분을 돌보거나 생의 기쁨을 읽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책의 페이지는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하나의 챕터가 끝났을 뿐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솔직하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신의 결함조차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매일 아침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설레는 질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이 준 이름표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당신의 진심 어린 웃음과 평온한 숨결이 온전하게 깃들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내면이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의 마지막까지 잃지 말아야 할 존엄이자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늘 당신이라는 책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기쁜 마음으로 넘기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그 찬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